와주셨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닭볶음면은 사실 쓰레기였습니다. 아니 뭐 진짜 못 먹는 걸로 만들어서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누가 사 먹냐? 팔다가 욕만 먹어요. 이거 우리 영업팀은 절대로 못 팝니다. 등등 반응이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아니 자기네가 먼저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먼저 포기한 라면이라. 그런데요, 그 라면이 지금 전 세계 100개의 나라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80억 개, 매출 2조 원. 오늘은 불닭볶음면의 탄생부터 쓰레기 취급받던 라면이 세계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야기 지식국밥으로 매콤하게 말아왔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201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라면 시장은요, 농심 신라면이 완전 짱이었어요. 사나이 올리는 농심 신라면, 이 광고 멘트 알고 계시죠? 매운 라면은 신라면이다 라는 이 공식이 철벽처럼 굳어져 있던 시절,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삼양식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회사였어요. 1963년에 처음으로 라면을 만든 진짜 원조 중의 원조. 근데 왜 신라면한테 밀렸냐고요? 1989년 검찰이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해요. 삼양식품이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 전국이 뒤집혀졌어요. 삼양라면은 마트에서 줄줄이 버려지고 매출은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공업용 기름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삼양식품이 쓴 건 소기름이었고 당시 정부가 직접 권장하던 합법적인 재료였거든요. 결국 8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빈자리를 농심이 완벽하게 채워버렸죠. 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나마 2011년에는 잠깐 희망이 보였어요. 꼬꼬면이랑 나가사키 짬뽕이 이끈 하얀 국물 라면 열풍이 불었거든요. 아, 우리도 이제 뭔가 되는 건가? 삼양식품도 덩달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근데 그게 딱 1년짜리였어요. 유행은 금방 식었고 삼양식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바로 그 무렵 삼양식품 창업주의 며느리이자 현재 삼양식품 대표이사인 김정수 대표가 주말에 명동거리를 걷다가 한 매운 찜닭집 앞에 멈춰서요. 가게 안을 보니까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콧물을 훌쩍이고 아 매워 미치겠다 하면서도 젓가락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김정수 대표 머릿속에 전구가 딱 켜졌죠. 저 매운맛으로 라면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말이 쉽지 만드는 건 완전 지옥이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매운 거 넣는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맵기도 하지만 맛도 있어야 하고 먹고 나면 또 생각나야 하고. 연구팀이 얼마나 오래 매달렸냐면요, 소스 배합 하나 찾는다고 닭을 무려 1200마리나 쓰고 소스는 2톤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이쯤 되면 연구팀은 산재 신청해도 받아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완성된 불닭볶음면의 맵기는 스코빌 지수 4404. 당시 일반 라면이 1000에서 2000 정도였으니까 거의 두세 배 정도 더 매운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청양고추가 10,000에서 20,000 정도인데 불닭은 그 절반 수준의 맵기를 봉지라면에 때려 넣은 거예요. 드디어 2012년 사내 시식회 날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싸늘했어요. 아니 싸늘함을 넘어서 거의 공포였대요. 임직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거 먹다가 위경련 온다, 소비자들한테 클레임 들어온다, 이거 극단적인 거 누가 사 먹냐, 기획팀 진짜 정신 안 차릴래? 근데 이거 대표님이 아이디어는 뭐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2012년 4월 불닭볶음면은 결국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도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매운맛 좋아하는 극소수한테나 팔리겠지 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출시 초반 월 매출이 7, 8억 원 정도였는데 석 달 만에 그게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출시 1년 만에 월 30억을 넘겼죠. 이거 생각보다 잘 팔리는데? 무슨 알고리즘을 탄 영상 마냥 소비자들이 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웃겼어요.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요, 진짜 매워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입 얼얼하고. 근데 이상하게 또 먹고 싶어요. 왜냐면요, 닭고기 육수, 간장, 마늘이 만들어낸 특유의 감칠맛이 매운맛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운데 맛있는 그 묘한 중독성이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국내에서 좀 팔리는 라면 수준이었어요. 아무도 이게 글로벌 제품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때 편의점에서 혁명이 시작됐어요.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꿀조합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매우니까 치즈를 올리자. 참치마요 삼각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좀 낫지 않아? 스트링 치즈 찢어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봐. 이른바 불닭 편의점 정식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저도 학생 때 많이 해먹어봤는데 개꿀 맛이긴 했어. 맛있더라고. 이게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커뮤니티로, 초기 SNS로 이렇게 먹으면 덜 맵고 맛있어요 하면서요. 기존 라면은 끓는 물을 붓고 기다리면 끝이었잖아요. 닫혀있는 음식이었죠.
근데 불닭볶음면은 달랐어요. 워낙 강렬한 맛이다 보니까 치즈를 올려도 맛을 받쳐주고 계란을 넣어도 맛을 받쳐주고 우유를 넣어도 맛을 받쳐줬던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열려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2014년 불닭볶음면 출시 2년차 한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유튜버 조씨, 우리에게는 영국 남자로 유명한 그분이 불닭볶음면 먹는 영상을 올렸어요. 눈물 흘리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알고리즘에 축복을 받았다고. 아유 부러워 죽겠어. 외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라면이 있다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그렇게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외국 유튜버들이 그냥 먹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하던 것처럼 치즈를 넣고 우유를 넣고 크림을 올리면서 먹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진 꿀조합 문화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관련 챌린지 영상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7억 뷰가 넘었습니다. 7억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14배가 불닭볶음면 먹는 영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삼양식품이 제대로 노래젓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치즈와 우유를 넣어 먹는 걸 보고 야 그거 우리가 제품으로 그냥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2017년에 나온 게 바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에요. 원래는 한정판으로만 팔 계획이었어요. 근데 딱 3개월 한정 기간 동안만 3,600만 개가 팔려버린 거예요.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제발 정식으로 출시해달라. 결국 삼양식품은 정식 제품으로 출시했고 까르보 불닭은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글로벌 메가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핑크색 패키지에 고소하고 덜 맵고 불닭이 무서웠던 사람들한테도 이건 나도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준 거예요. 래퍼 카디비가 틱톡에서 까르보 불닭을 사러 차로 30분을 운전해 달려간 영상이 한 달 만에 조회수 3천만을 넘기면서 미국 전역에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죠. 2012년에 출시한 불닭볶음면 2024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70억 개가 넘었고 2025년 상반기까지 합치면 8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삼양식품 전체 매출은요 2020년에 6,485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조 원을 넘겼고 2025년에는 무려 2조 3,500억 원을 기록했어요. 수출도 어마어마해요. 2016년 930억 원이었던 수출액이 2025년에는 1조 3,359억 원으로 8년 만에 14배 이상 뛰었어요. 미국 월마트 입점률은 90%, 이제 삼양식품 매출의 80% 가까이가 해외에서 나오는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사실 불닭볶음면이 성공한 이유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어서예요. 너무 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더 넣고 싶었고 뭔가를 넣으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었고 그게 퍼지면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놀이가 됐어요. 아마 완벽하게 완성된 음식이었다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러 온 거예요. 쌀량이의 지식국밥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실버 버튼을 드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하이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이 지금은 뭐 핸드폰 팔고 반도체 팔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팔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타는 T-익스프레스가 사실은 돼지 농장이었다는 재밌는 이야기 여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되지만서도 그 쌀량이가 T-익스프레스 타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귀여우니까 한 번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깜깜해진 화면 뒤로 저는 먼저 가 있겠습니다. 누르셨나요? 눌렀나요? 아직도 해요? 알겠어요. 먼저 가 있을게요.